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한문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냈던 한자 넌센스 퀴즈 정답을 맞추는 시간인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넌센스 퀴즈 정답을 입력하면서 마지막에 한문이란 무엇이다, 무엇이기 때문이다, 요 글귀를 입력하도록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을 쭉 뽑아왔어요. 뽑아서 그 중에서 같이 이거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싶은 것들을 읽어줄 거예요. 요 글귀를 읽어준 사람들은 다 계약 후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계약 일자가 정해는 졌어요. 제가 지금 이거 녹음한 날짜가 오늘 고3 처음 등교하는 5월 20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교할 6월 8일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설마 이렇게 한 번도 등교 안 하고 넘어가진 않겠죠? 자, 그때 어쨌든 등교 계약한 이후에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 간단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쭉 볼게요. 10반에, 아이고야. sorry. 안 뽑힐 것 같지만 뽑힌다면 익명으로 해주세요. 이라고 끝에 적어놨어요. 자, 이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한자는 뜨개질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무엇을 먼저 써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다 보면 언젠가 하나하나였던 것들이 하나로 뭉쳐 완성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잘 모르고 어렵지만 한문 선생님과 함께 배우다 보면 쉬워지겠지용 이라고 한 요 친구의 답을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실이 있어서 뭘 먼저 쓰지? 뭘 먼저 이렇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뜨개질하는 것처럼 하나로 뭉쳐 완성이 되는 게 한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좋은 답변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익명인데요. 얘는 뭐라고 했냐면 한자란 계단이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한자 수업을 들으며 차차 알게 되는 것이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한자 7급을 준비하면서 한자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았는데 한자 수업을 듣다 보니 내가 모르는 한자가 아직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외우려 하니 한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르는 한자가 몇 개 더 외워졌습니다. 한문 수업도 점차 적응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참여할게요. 라고 했어요. 네, 이 친구도 두 번째 답안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1반, 저희 반이네요. 자, 저희 반의 서은주란 친구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한문이란 다시 만난 나의 친구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한자를 배워서 한자 시험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한자에는 손을 대지 않아서 기억이 없었는데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서 아주 반갑고 고마웠기 때문이다. 고마운 이유는 한자를 더 쉽게 볼 수 있고 쓸 수는 없지만 보고 음과 뜻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한문 수업이 즐거워요. 다시 한문이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은주 학생에게 하트를 날립니다. 고마워요. 자, 이 친구도 11반이에요. 안준우 학생인데요. 한자란 처음 보진 않지만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배우기도 싫지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배우는 단어가 다른 한자랑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기를 익히는데 고생하면 그 뒤로는 한층 친해질 수 있는 친구 같다. 이게 한자란 무엇이다가 굉장히 한 문장이 길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자란 처음에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지만 이제 기본기를 익히는데 한번 이제 고생을 하면은 한층 친해질 수 있는 친구 같다. 결국에 친구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가 땡땡 천자문이란 만화책을 좋아해서 여러 번 읽다 보니 재미있게 배우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어 단어들이 한자에서 비롯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면 단어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자가 그림으로 만들어졌거나 모양이 바뀐다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한자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더 쉽게 이해하며 외울 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된 것 같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 참, 네, 제가 담임이라 더 정성껏 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미안해요. 또 저희 반 학생이에요. 이지호 학생인데요. 한문이란 퍼즐 맞추기이다. 한 글자와 한 글자가 합쳐져 새로운 한자가 나오고 또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면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듯이 한자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나의 한문 실력도 점점 완성되기 때문이다. 또 퍼즐 맞추기처럼 한문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점점 맞춰나가는 재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잘 몰라서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과 보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네, 이지호 학생에게도 등교 계약 후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반 학생이에요. 1번 학생이에요. 이거 쏘리, 이거 편집하려나? 해야 되나? 자,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자, 익명인데요. 한문이란 추억이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한문을 가르쳐 주셔서 배웠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문을 배우지 않았다. 근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한문을 배우니 옛날에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던 것이 생각이 난다. 신문지를 깔고 벼루를 갈고 먹을 갈고 종이에 붓으로 한자로 이름도 쓰고 여러 가지 한자도 배웠던 게 생각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인상 깊어서 갖고 왔고요. 13반에 네, 익명입니다. 근데 익명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거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너네가 쓴 걸 너네 기억할 수 있겠니? 자, 아무튼 13반에 익명을 요청한 학생의 답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뽑은 이유가요. 최장문이에요. 제일 길게 썼어. 그래서 물론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학생은요. 한문이란 새로 탈색하고 염색한 머리래요. 머리를 처음 했을 때는 어색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익숙해지고 머리를 감으면 감을수록 색이 빠지는데 색이 빠질 때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는데 한 가지 색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색으로 머리가 바뀐다. 그래서 머리가 상해서 실망감도 있지만 색이 여러 가지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한문을 처음 접했을 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어색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한자 하는 게 재밌어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어진다.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지만 틀릴 때가 있어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복습하고 다음 내용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리고 한문은 매력이 참 많은 것 같다.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한문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 여러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초등학교 때 한자를 배우긴 했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이번엔 선생님의 넌센스 퀴즈와 재밌고 신기한 수업 내용 덕분에 한자가 재밌어졌습니다. 한자에 자신이 없어서 발표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장문이죠. 제가 뽑은 이유를 아시겠죠? 내용도 진짜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성 들여 쓴 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뽑아봤습니다. sorry. 이름 얘기할 뻔했네. 자, 익명의 이 학생도 그럼 익명이면 제가 선물도 몰래 줘야 되나요? 자, 하여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은 14반이에요. 이 학생 거 다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김서희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들었나 봐요. 원래 근데 엄마랑도 같이 들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어쨌든 엄마랑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이제 설문을 하려고 보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엄마, 한문이란 뭐야? 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한문은 너야, 너. 서희 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서 너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내미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지. 아니, 얘가 평소에는 참 예쁘고 착한 딸인데 갑자기 막 감정 기복이 심하니? 서희야? 자, 아무튼 그랬나 봐. 그러니까 도저히 이 딸아이의 마음을 모르겠는데 한문도 그래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재밌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또 익명이 이렇게 많네. 익명을 요청한 일반 학생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왜 뽑았는지 알겠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문이란 체험이다. 왜냐하면 한문을 배우니까 조선시대에 와서 직접 한문을 쓰고 말을 하는 것도 한문을 쓰면서 다시
한문이란 체험이다. 왜냐하면 한문을 배우니까 조선시대에 와서 직접 한문을 쓰고 말을 하는 것도 한문을 쓰면서 체험하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뒤에 얘가 뭐라고 썼냐면요. 뭐 한문 선생님 화이팅은 둘째치고 자 NCT 127, 127이라고 해야 되나요? 127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저의 연식이 나오나요? 자 아무튼 NCT 127 5월 19일 리패키지로 컴백해요. NCT 드림이랑 NCT 127 이미 컴백했고 뉴땡 아시죠? 영웅 그거 몰라요. 자 NCT 127 노래예요. 많이 들어주세요. NCT 드림도 라고 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죄송해요. 이거 제 말투인데요. 진짜로 죽여버린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아무튼 이 학생은 이제 한문이란 무엇이다 라는 요 문장을 완성하라 했더니 이제 NCT 컴백을 홍보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언급만 해봤습니다. 너는 선물 안 줄 거야? 근데 익명이라 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름을 벌써 여러 번 불렀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자, 이 학생은 2반의 이 예완 학생인데요. 한문이란 마치 쿠폰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배워서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단어 뜻을 모를 때 한문을 배워둘 걸 이란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그냥 대놓고 한문이 주는 고마움이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직 고마움을 많이 느끼지 못한 걸 수도 있다. 그냥 배우다 보면 느껴지겠지? 아니 그래서 한문 선생님 이번 시간 가장 재밌었는데 이번 문제 정답이 뭔가요? 설마 오징어를 간식으로 드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완이는 이번 문제의 답을 오징어라고 썼나 봐요. 답이 과연 오징어였을까요?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반의 김채경 학생 답이에요. 한문이란 넓은 바다 같다. 한없이 늘어지는 바다처럼 끝도 없이 새로운 한자들이 새로 나온다. 한자는 나에게 기억하면 어딘가 쓸모있는 것이다. 저번에 나온 내용을 기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채경이 학생에게도 간단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4반의 양재민 학생이에요. 한문이란 한약이다 라고 했어요. 한약 아시죠? 그 한약방에서 지은 약 있잖아요. 자, 그거라고 했는데 자, 이유를 읽어볼게요. 자, 먹기는 싫은데 건강해지려면 먹어야 하는 것. 계속 먹으면 익숙해질 것 같은 한약은 끝내 익숙해지지 않는 것처럼 한자도 하기 싫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쓰지만 배워놓으면 좋은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한약처럼 쓰긴 하지만 몸에는 좋고 머리에는 배워놓으면 좋은 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쭉 봅시다. 자, 5반의 김혜상 학생은 한자란 소나기이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소나기라고 하면 보통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옷을 젖게 만든다. 한자도 소나기처럼 처음 보기에는 외워야 하고 어려운 시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면 소나기는 건조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한자도 즐겁고 우리나라 어휘를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마운 요소이다.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되게 답안의 정석 같은 그런 답이죠. 앞으로도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가식적이네요. 근데 잘했어요. 소나기로 비유하고 그 이유까지 잘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답안은 6반의 박시연 학생의 답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한자란 7살 때 하다 안 했는데 다시 중학교 와서 한자를 배우니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한국인인데 너무 말의 뜻을 못 알아가지고 그 이유가 한자를 몰라서인가 싶어 열심히 한자를 들었는데 역시 한자는 쓰기가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었지만 온라인 수업이라 잘 이해 안 갔다 싶으면 다시 들으면 되니 한자를 다시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났다. 늘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한자 선생님을 존경한다. 수업 준비를 직접 해본 적이 있어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간다. 선생님 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온라인 수업 준비에 이 고충을 알아주는 학생이 나왔어요.
진짜 저희가 수업을 뭐 10분, 15분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그거 준비하려면 진짜로 2, 3일이 걸리는 거 정말로. 특히 저희 한문과는 PPT에 굉장히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진짜 PPT 하루 종일 만들어. 하루 갖고는 안 돼. 처음에 이거 온라인 수업 준비했을 때는 정말 나 주말이며 막 5월을 어린이날 뭐 투표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도 막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뭐냐, 그 PC로 한자 찾기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그 이름, 자기 이름 한자로 알아오기 숙제 내면서 PC로 한자 찾는 방법 설명해준 영상, 되게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2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저 그거 진짜 거의 그 하루 이상 걸리고, 선거날에 밤 꼬박 한 5시, 6시까지 그거 만들었어요. 되게 어이가 없죠. 2분짜리 영상에 막 음악 깔고 처음으로 자막 넣고 막 더빙 입히고 이래서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학교에 맨날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종일 그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한 고충까지 알아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 학생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제 많이 남았나? 13장 뽑았는데 지금 3장 정도 남았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번엔 7반 학생이에요. 7반에 김용훈 학생인데요. 얘는 왜 뽑았냐면 답변을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했는데 자,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문이랑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언젠가는 필요 있을 좋은 친구이다라고 했는데요. 얘는 넌센스 퀴즈의 답이 너무 궁금했나 봐요. 하나도 못 풀었대.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보냈어. 선생님 저 넌센스 퀴즈 하나도 못 푼 게 아니고 하나를 못 풀어서 다시 보냅니다라고 했네요. 얘 보니까 그러게 4문제는 맞았고 한 문제는 틀렸네. 이것까지 알려줘도 되나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답변을 보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도전했어요. 와우, 얘가 과연 100점을 맞았을까요? 이따가 답을 확인하면 김용훈 학생도 자기가 100점을 맞았는지 아닌지 알겠죠? 자, 어쨌든 세 번째로 다시 보내면서 선생님 저 그냥 답이 궁금해서 또 도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런 도전 정신 있는 친구 좋아. 7반 김용훈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반의 김창현 학생. 한문이랑 흙이다. 한자란 흙이다. 흙 있잖아요. 그 운동장에 깔려있는 흙. 파도 매력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한 답인데 이게 가슴에 이제 콕 박히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 당연하지 뭐 이런 또 느낌도 들고 이 학생이 그래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창현 학생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반의 신동아 학생 답이에요. 이 학생은 한문은 스파이다 라고 했어요. 평소에 쓰는 말 사이에 알게 모르게 많이 숨어있기 때문이래요. 한자와 한문은 실생활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데 왜 배우나 하고 의문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평소에 쓰는 말 사이사이에 한문이 꼭 숨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평소에 지나치는 말인 안녕이나 문제, 공부, 학교 이런 단어들이 전부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선생님도 재밌게 수업해 주셔서 더욱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 힘내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준 동아 학생 너무 고마워요. 빨리 계약해서 얼굴을 보고 싶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학생 것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까요? 따로 표시는 안 해놨는데 익명을 요청한 9반 학생, 이 학생은요. 한문이란 양파이다. 까도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한문이란 무엇이다 라고 짧은 문장 짓기를 저는 좀 매년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양파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꼭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쵸? 까도 계속 나오죠. 엄청 많은 한자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답변은 다 살펴봤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이번 처음 이렇게 구글 설문 받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게요. 아니, 우리 1학년 학생들의 총 인원이 480명이거든요? 480명인데, 270 몇 명인가만 답을 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설문이잖아. 근데 답을 그렇게밖에 안 한 거야. 그래서 전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도 수업이고요. 나중에 등교 계약했을 때 이제 온라인 수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지 않고 오면은 너희들이 진짜 힘들어요. 이 온라인 수업이 물론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이제 모르는 부분은 다시 되돌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확실하게 익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클릭만 하는 거예요. 그냥 클릭만 해서 진도율 100% 끝, 오늘 끝.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점점점 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남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로 등교 계약이 초읽기로 다가왔는데 남은 수업들 정말 성실하게 한번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들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듣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넌센스 퀴즈의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넌센스 퀴즈인데요. 저는 이 퀴즈가요,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쉬워가지고, 당연히 다 100점을 맞을 줄 알았고,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은 뭐 줄 거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아니, 100점 맞은 사람이 1학년 480명 중에 응답을 270 몇 명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0점 맞은 사람이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 초반대인가 이랬어.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고, 왜 이렇게 애들이 몰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큰 실수를 한 거야.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 한자 있잖아요. 얘네들. 이 원래 한자의 음뜻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맞춰봐 라고 하니까, 너네가 진짜로 몰라서 못 쓸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서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한자들의 음뜻 먼저 알려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요 한자는 비우라는 한자예요. 부수 관련한 수업이었나요? 거기서 잠깐 나왔던 한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한자는 물고기어였어요. 물고기어. 물고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 그리고 세 번째 한자 얘는요. 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예요. 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아프면 병원에 어느 과를 가죠? 이비인 후과를 가죠. 그리고 귀에 막 뭔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병증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이자에다가 울 명자를 써서 이명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의학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자 볼게요. 자, 얘는요, 손을 나타내는 손 숫자예요. 이거 부수하면서 나왔었죠? 손수라는 한자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자는 눈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눈목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눈목자를 90도로 이렇게 회전해서 보면은 눈의 모양 같이 생겼죠. 그죠? 한자는 곡선이 없어요. 다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곡선으로 돼 있는 눈과 눈동자의 모양을 직선으로 만들면 이 눈목자를 90도로 이렇게 회전한 모양이 돼요. 요거를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퀴즈를 맞춰봐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맞춰봐 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정답률이 낮았던 게 아닌가라고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요 5개의 한자들은요, 다 상형자예요. 다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모양, 물고기의 모양, 귀의 모양, 손의 모양, 눈의 모양. 네, 상형자에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해석, 힌트를 뭐라고 했나요? 비가 오는데, 비우자잖아요. 비가 오는데 빗방울이 되게 많이, 여러 갈래로 막 세차게 내리는 요 날씨를 뭐라고 할까요? 어느 철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나요? 네, 장마철이라고 해요. 장마.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장마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물고기어라고 했어요. 물고기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자니까 아래에 있는 점 4개는 물고기 다리 같은 걸 거 아니에요. 물고기 중에서 다리가 있는 애들 중에서도 다리가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 먹는 것. 그리고 3글자. 얘 뭘까요? 네, 오징어였습니다. 아까 어떤 학생이 오징어도 간식으로 먹나요? 라고 했었죠. 간식으로 안 먹나요? 오징어 그냥 막 구워서 먹잖아. 저는 먹어요. 그래서 먹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중1 애들은 오징어를 간식으로 안 먹나 봐요. 그래서 헷갈렸나? 자, 하여튼 오징어가 답이었고요. 세 번째는 귀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자, 귀를 본따서 만든 귀이라는 한자에다가 자, 동그란 장식이 달렸어요. 그리고 3글자예요. 그러면 답은? 귀걸이겠죠. 귀걸이. 자, 4번째 볼게요. 손을 본따서 만든 손수라는 한자인데 자, 겨울에 필요한 거래요. 2글자래요. 난로는 아니에요. 자, 손을 감싼 듯한 모양이죠. 이게 뭘까요? 네, 장갑이겠죠. 자, 4번째 문제의 정답은 장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눈목이라는 한자를 진하게 칠했어요. 눈목은 눈을 본따서 만든 한자인데 이거를 진하게 칠한 거는 뭘까요? 네, 아이라인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00점 만점을 받은 친구들 원래는 전혀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아니 너무 기특하잖아. 480명 중에 겨우 열 몇 명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선물을 주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는 좀 알면서 뿌듯해하라고 요렇게 네, 이름을 가운데 별표 치고 공개합니다. 자, 얘네들은 5문제를 다 맞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11반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죽여버릴 거야 11반. 나중에 등교 계약해서 보자. 자, 이렇게 넌센스 퀴즈의 정답을 맞춰봤습니다. 자, 등교 개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행평가가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기라고 했죠. 그래서 조만간 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너는 이미 찾아와 있어야 돼요. 이미 찾았던 자기 이름의 한자를 적어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설문지가 뜨면은 여러분의 한자 이름을 넣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구글 설문지에다가 한자를 입력해서 찾는 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같은 곳에다가 미리 3글자, 자기 이름에 3글자 한자를 붙여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형식으로 자기 이름의 한자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는 이것으로 끝! 다음에 또 봐요. 안녕!